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 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8억 7,23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486만 5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14억 7,9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에 2억 3,605만 1천 원을, 임시적 세외 수입에 10억 320만 원을,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인 과징금인 과태료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 보조금 총액은 3억 9,326만 5천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 보조금에 3억 8,727만 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에 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억 2,19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천만 3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토지과 행정운영 경비인 기본 경비에 3,991만 6천 원을, 업무 추진 일반에 432만 원을, 121부터 12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를 위한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6,0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49만 원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에 300만 원을,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에 5,675만 2천 원을,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4,3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구축에 2,170만 4천 원을, 여건사무 대행경비 지원 1,359만 7천 원을,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운영경비에 2,2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를 위한 지적관리에 2천만 원을, 부동산 종합공보 시스템 운영에 5,1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지적공보 및 지적측량 관리에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에 3,10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1억 3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업무 추진에
2,225만 1천 원을, 친일재산 국가기속 운영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의 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사업에 8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사업에 5,225만 원을, 도로명 주소 정보화 사업에 4,685만 5천 원을, 국가지점번호 관리 사업에 1,5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제도 제공을 위한 관리 시스템 사업에 3,241만 원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1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 제조사 사업을 위한 제조사 사업 운영에 12억 4,781만 2천 원을, 제조사 사업 측량으로 2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조사 사업 홍보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대영 의원입니다. 127쪽 한번 봐주시면요. 과장님, 친일재산 국가기속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20만 원 이제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친일재산 국가기속 운영 요 사업을 하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선 그 친일 재산은 그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재산이 기속된다든가 이런 게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선 선생 기념 사업회를 지난 3월 1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조금 모아졌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조금씩 준비하다가 본격적으로 군수님이 도청에서 친일 재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족하게 됐습니다. 본연의 어떤 짧은 식견으로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강국된 지 70년이 됐잖아요. 예. 그런 시점에서 이건 어떤 국가적 아젠다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거 국가 시책으로 시행되는 게 맞다고 본인 의원은 생각되는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된 게 조금 의외스럽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정책적으로 이제 아젠다로 해야 될 그런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하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좀 그런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과한 의혹으로 이렇게 좀 비춰줄 수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요즘에 이재명 정부에서 먹사니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친일재산을 다시 인전 환수한다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본의원이 어떤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조금 이제 그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지금 자문위원 구성도 보니까 30명 돼 있어요. 그죠? 총 저희가 33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안에는 실무지인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0명도 충분한 어떻게 인전 이게 아주 예민한 사업이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또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자문위원 구성도 충분히 또 신중하게 선정된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선 자문위원에 대한 그 구성 명단은 저희가 옛날 24년도 친일재산 관련해서 법안이 부활되면서 요렇게 했는데 그때 동참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우선 강복 회장님이신 이종찬 강복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강일 위원님 하고 우리 강복회 위원님들과 일부 그때 일부 참여연대 분들이 그때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위주로 좀 넣은 상황이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이 심혈을 기울인 게 저희 이상서 선생님 쪽에 있는 그 분들을 좀 많이 해서 장주식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구성에는 저희가 크게 조금 잘 구성했다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왜 지자체가 먼저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상선 선생님을 지난 3월 1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많은 고초를 겪고 이러는데 재산에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친일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독립 후손들이 어렵게 사신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저희가 마중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 저희가 법이 됐는데 1차적으로 그때 계속 미진하게 진행이 안 된 사항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이 먼저 이상서 선생님이 있는 고향인 진천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시작을 한 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우리 군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공감하지만 그런 어떤 그 이상돌 기념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 어떤 좋은 생각을 수렴했다고 치더라도 중앙 기관에 그 건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천군에 친일 재산이 많다는 어떤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학계 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연히 그냥 진천에도 친일 재산 그 친일 내전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많이 어떤 재산을 부정 축제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뭐 확실한 저기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의원이 이제 판단하는 거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저기로 그 단체장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예산이 큰 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충분히 그런 어떤 공감단이 형성됐으면 중앙에다 어떤 그런 것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자체에서 먼저 한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는 없잖아요. 지금 이 진짜 처음이죠. 예, 정말 처음인데 예. 그래서 좀 제가 좀 의심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건의해서 이런 기회에 정치자체에 전수자를 해서 국가적 아젠다로 그걸 환수하는 그런 걸 하자 건의하면 되는데 그냥 독자적으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취지는 좋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있다면은. 그렇지만 모든 게 지금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뭐 공자들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시하고 얘기하면은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은 본의원은 저 국민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질의를 마치고 그냥 그거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미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938억 42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6,70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106억 8,202만 원을 계상하고 재산세에 214억 1천만 원, 자동차세 156억 2천만 원, 담배 소비세에 99억 800만 원, 지방 소비세에 183억 원, 지방 소득세에 533억 5천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6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 15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수입 36억 원, 부동산 교부세 135억 원, 시군 조정 교부금 257억 원, 국고 보조금 7,423만 9천 원, 순세계 임여금은 1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7억 6,665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3,648만 6천 원, 업무 추진비에 378만 원, 부가관리 일반에 4억 3,633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1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56만 원, 개별 주택가격 산정 1,090만 8천 원, 개별 주택가격 공시사업에 1억 4,8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6,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192만 원, 세외 수익 관리 2,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만족에 세정 실천을 위한 홍보 활동에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136조 하단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에서 올해는 전 190억을 계상하셨어요. 네. 그게 우리 군의 뭐 친천은 예산 중에서 큰 부분 차지하는 건 아닌데 매년 200억 정도의 그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세계 임여금은 예. 전년도 실제 잔액 마이너스 다음 연도 2월 보조금을 뺀 금액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한 200억 정도 지금 해마다 전후해서 나오는데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절감된 금액입니다. 예.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게 이제 순세계 잉여비 200억 정도 매년 나온다는 거는 세입 추계의 어떤 정확성을 우리 또 길 필요가 있고 또 집행의 효율성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하지는 않지만은 7천억 중에서 한 200억 정도면 한 3% 가까이 되는 건데 그 매년 나오니까 또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예산 세운 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근데 매년 200억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자계 잉여는 뭐 좋은 쪽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예산 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편성할 때좀 답변 정확성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세입 예산을 세울 때 추계획이라 해서 예상을 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시장 상황이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게 많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조금 오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더 열심히 추계를 잘 해보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그 143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포상금 저기 탈루 분위 시험 발굴 포상 있어요, 과장님.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5%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이게 지금 다른 그 지자체를 보면 이게 그 7에서 12% 정도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만 지금 5%로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낮아 보이는 기 때문에 사업의 이제 실효성에 저해 우려성이 있다 보는데 그 적정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저번에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이제 지방세 포상금과 세액 수입 포상금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액은 지금 작년도에 100분의 5%로 했었는데 그 앞에 있는 금액 원가를 할 때 지금 조금 올린 금액입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포상금을 좀 늘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그 진천군이 최근 몇 년간 보면 이제 지방세 이제 세액 수입 체납 그 누락 그 세원이 그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세원 발굴 이제 포상금 그가 이제 수년째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업무량 이제 그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한이 되지 않나 해서 이게 이제 포상금 증액이라는 게 어떤 직원의 어떤 적극 행정을 또 그 촉진할 수도 있고 또 군민 그 신고 활성화에도 또 기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 세입 그 증가에 또 선순환 구조로 그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진천에서 좀 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펼쳐서 사실 은닉 재산을 우리가 발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발굴하는 그 세금에 비하면은 이게 너무 좀 적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린 7에서 12%까지 적용하는 데가 지금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으니 다음 그 추경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증액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내년에는 지금 36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네. 추경에 해서 5%를 7%나 10% 그 정도로 올려서 직원분들이 징수하냐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포상금을 더 많이 올려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 우리 군 재정에도 많은 기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동기부여가 되면은 네,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7억 1,650만 원이 감액된 25억 3,35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에 1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으로 5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53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606만 3천 원이 증액된 23억 6,596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2,537만 6천 원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운영은 7,1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재무보고서 검토는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업무 추진은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공유재산 관리는 3,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는 9억 9,37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157쪽 시설물 배당 공제는 7억 9,046만 6천 원입니다. 158쪽 공유 차량 운영 관리에는 3억 8,0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입니다. 157조 하단 좀 봐주십시오. 청사 환경 개선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7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청 시청 본청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고요. 예. 2층 복도라든가 그리고 주민 휴게 시설 기타 이런 부분에 삭막한 군청을 좀 완화하고자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예술 작품 2-3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작품 2개. 2-3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도 부분이나 휴게 부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미술품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 거죠? 가능한 지역 작가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도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삭막한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왕이면은 지역 출신 그 예술가들의 작품을 네, 좀 구입해서 구매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청희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억 6,7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150만 원, 기타 수입에 1,300만 원, 국고 보조금 등 9,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개 사업에 5,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921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억 5,625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749만 3천억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1조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7,812만 원 8천 원, 업무 추진비 일반에 5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922조 독서 문화 진흥에 8,593만 원, 923조 공공도서관 개관시장 영장 2억 4,1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조 효율적인 진천군립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진천군립 도서관 운영관리 5억 4,743만 6천 원, 927조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2,345만 원, 928조 공립작은도서관 운영관리에 6,078만 8천 원, 929조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3,860만 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조 혁신 강해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생거진천 혁신 도서관 운영관리에 2억 2,974만 8천 원, 931조 강해원 도서관 운영관리에 1억 6,701만 4천 원, 933조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4,099만 원, 유도서관 운영에 408만 7천 원, 934조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1,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조 배움의 학습 독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운영에 2,065만 원, 성인문예교육에 1억 5,483만 원, 935조 평생학습 도시사업 3,878만 원, 936조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2,223만 2천 원, 생거진천 평생학습관 운영에 6,510만 3천 원, 공유평생학습관 운영에 9,647만 1천 원, 937조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에 2,500만 원,
생거진천 평생학습축제에 6,880만 2천 원, 평생학습 박람회에 768만 원, 938조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대영입니다. 931쪽 한번 봐주십시오. 옥산 안전난간 설치에 4천만 원 전 계산하셨습니다. 이거 어디 도서관이죠? 혁신이에요? 아니 광해연입니까? 혁신도서관입니다. 혁신도서관이면은 뭐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난간 안전장치가 안 돼 있었나요? 4천만 원씩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나? 저희가 옥상 부분을 예,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안전정책과에서 중대재해 예방 때문에 저기 군 시설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한 결과 예. 위에 옥상에 난간이 설치가 안 된 걸로 발견이 돼가지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 예.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워서 옥상에 안전 난간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 건립 당시에 그럼 안전 난간 장치가 설치가 안 됐단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이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67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7억 327만 6천 원이 증액된 119억 9,704만 5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 수입에 7억 149만 5천 원을, 임시적 세 수입에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42억 1,788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70억 690만 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17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4억 6,145만 5천 원이 증액된 299억 1,763만 7천 원입니다. 기본 경비에 1억 596만 1천 원을 다음 쪽입니다. 업무 추진비 일반에 977만 4천 원을 계상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 축제에 1억 5,740만 원, 지방문화원 지원에 2억 3,8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4,3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시군문화예술행사 지원에 87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에 5억 4,011만 원, 문화예술 공연 운영에 1억 792만 원, 농다리 전국가요제에 2,500만 원, 초평 면민의 날 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에 28만 원, 문화복지국 시책추진 업무 추진 일반에 400만 원, 진천 예총 예술지 발간에 500만 원,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 공연에 2억 3천만 원, 김유신 창작 뮤지컬 공연에 6,500만 원, 독립운동 기념 창작 뮤지컬 공연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천 예총 육성 지원에 1억 1,090만 4천 원, 진천 문학 발간 및 문학전에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미술협회 정기전에 400만 원, 연극 공연 지원에 1,215만 원, 진천 국악 한마당에 400만 원, 생거 진천 전국 관광사진 및 다리사진 공모전에 2천만 원, 한여름밤에 트롯 페스티벌 1,350만 원, 군청 청사 갤러리 운영에 1,000만 원, 민속예술달 육성 지원에 3,500만 원,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600만 원, 충북 민속예술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를 통한 인문학 캠페인에 500만 원, 등용문 축제에 2,600만 원, 생거진천 뮤지컬 페스티벌에 500만 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에 990만 원, 어린이 합창단 육성 지원에 3천만 원, 유통 관련업 육성에 190만 8천 원,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40억 4,965만 5천 원, 진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운영에 4억 8,1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진천 예술의 전당 운영에 2억 550만 5천 원을, 진천 군양 어린이집 음악교실에 1,730만 원, 진천 공예문화협회 정기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관광시설 유지 관리에 13억 4,4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3쪽입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2,550만 원, 관광자원 홍보에 1억 1,462만 4천 원을,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1억 2,952만 1천 원을, 진천 공예마을에 3천만 원, 초평 책마을 조성 사업에 4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백곡호 국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5,400만 원, 백곡호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에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백곡호 소망의 다리 건설 사업에 57억 2천만 원, 산업관광 운영에 5천만 원, 초평호 한반도 지형 전망대 진입로 정비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순립 실내정원 숯캠핑 바베큐 하우스 조성 사업에 52억 원, 진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확정 측량 용역에 1,100만 원,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 벙커 아트존 조성에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문화유산 시설 설치 및 보수에 6,244만 7천 원, 무형유산 전승 지원에 3,480만 원, 재래 지원에 800만 원, 문화유산 시설관리 자원봉사 보상금으로 1,5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추가 이용 짓기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무형유산 공개 행사 지원에 4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농요 전수단 지원
813만 원, 종교행사 지원에 1,800만 원, 문화유산 방제시설 유지 관리 지원에 380만 원,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4억 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지정 문화유산 방제 설비 사업에 3천만 원, 생생 국가유산 사업에 1억 2,250만 원, 향교 유지 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향토사 연구에 1,395만 원, 도덕성 회복 교육에 577만 2천 원,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 보수에 3,056만 원, 전통 향교 문화 전승 보존 사업에 540만 원, 문화유산 시설 유지 관리에 1억 7,3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운영에 1억 5,6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195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3,980만 원, 송강문화창조마을 운영에 1억 6,4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국민회관 관리에 4,096만 2천 원, 다음 쪽. 종박물관 관리에 3억 4,4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생급하나 미술관 관리에 2억 7,9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204쪽입니다. 주철장 전수교육관 관리에 1억 3,4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 관리에 1억 1,6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석 조명희 숙모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보 의원입니다. 우리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저기 통계목에 거기 농다리 관광 휴게소 구입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네. 왜 예산 수립의 필요성이 뭔가요? 어떤 거예요? 지금 농다리 관광소 구입, 네. 관광 안내소 구입. 네. 네네. 관광 안내소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8천만 원. 예, 지금 이제 농다리 고속도로 박스를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만나는 게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스토리움에서 근무를 이제 장소로 옮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설사의 집이 현재 이제 주차 관리 용역들 인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있다 보니까 그 푸드 트럭 존이 있잖아요. 푸드 트럭 존을 이제 시야를 가리면서 그거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가지고요. 또 그것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시야 전체적인 시야를 좀 가리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그 용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새로운 장소에 이제 설치를 하고자 이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거는 그러면은 철거를 하고요. 예. 이거를 새로운 다른 장소 그러면 어디쯤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 화장실 앞쪽 블록 광장이나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저 푸드 트럭들이 좀 눈에는 띄긴 하지. 현재는 가려 있어서 사실은 그게 안 보이긴 해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사업으로 해놓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요거가 우리 관광 안내소 갑자기 왜 들어가나 이걸 이제 보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해를 잘했고요.
그 밑에도 또 보시면 저기 그 통계목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업자 업체의 인센티브 지급을 260만 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 사업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매년 좀 반복되는 네, 사업이고, 매년 하고 있는데. 예,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요. 뭐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이제 들어오는 이용객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관광객들 유치해준 여행 업체에 보상금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안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많이 밀리잖아요. 지금 이거가 현재 필요한 건가요?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 시행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이런 보상금 쪽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찾고는 있는 거다. 저희가 이거 예. 이제 매년 시행하는 그 저긴데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시행함으로써 그러면 이 관광차들이 얼마가 더 증가가 됐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직답보다는 지금 저희가 네. 매월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관광업체에서 예. 관광업체에서 이제 청구서가 이제 들어옵니다. 청구서가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2건, 3건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확인을 받아서 예. 그 현장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제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평일에도 이제 몇 대라도 더 저희한테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은 이제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예, 작은 예. 금액이고, 이 30명, 3040명의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을 한 후에 뭐 식당을 이용을 한다든가 뭐 농산물을 사간다든가 한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 대비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리 또 그 부분 이해를 했고요. 18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그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거기 세부 사업에 우리가 2억 7,8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나 우리 군비를 11억 9,600만 원을 이제 증액을 하셨는데 매년 보면 이 사업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우리 군비를 이렇게 11억씩 우리가 증액을 하는 세워주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매칭 의무적으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 우리가 의무적으로 11억이 들어가게 되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예. 근데 항상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서 제가 이거를 눈여겨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업 추진이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왜 또 11억 6,800만 원을 우리가 군비를 해야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남으면은 뭐 반납을 하든지 잉여금으로 뭐 처리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일단은 이제 요 사업은 좀 같이 매칭을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직원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군비가 요 부분에서 우리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부분에서 우리 군비가 11억 6,600만 원이 들어가 800만 원이 들어가 600만 원 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가 우리가 사업 추진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예산이 남으면 중간에 그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이만큼 사장되어 있거든. 이 부분에. 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삭감을 할 수도 없고 매칭 사업이니까. 마지막으로 또 저 192페이지에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통계목을 보시면 더 빠를 것 같네요. 여기에 우리가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네네네. 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지적보다는 질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용화사 외에 4군데는 어디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건 저희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문화유산 팀장 성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화사를 비롯해서 대흥사, 영수사, 성림사, 이렇게 문수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은 이제 방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정기적인 예방 정비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용화사 같은 경우는 그 기와거든요. 기와 그 사업이에요? 기와 예? 방제? 기와. 아니 그런 시설적인 게 아니고 그런 그 점검이나 뭐 세컴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정비 유지 보수를 위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산이 어떻게 잘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 문화관광계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사업들을 머릿속에 제가 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군비 사장되지 않도록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 임정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183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이게 이제 중부권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그 핵심 협력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관광협의회 이제 공동사업 분담금 2,500만 원이 어떤 타 지자체랑 동일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진청군의 어떤 규모 역할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인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사업은 중부 사군하고 도청하고 해가지고 이제 5개 지자체가 이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5개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2,500만 원으로 다 이제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저 저희 5개 그 지자체에서 예. 그 공동 2,550만 계산 원씩 증평까지도 예. 똑같이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이강선입니다. 저기 174쪽 잠깐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그 축제장 그 정비하는데 맨 밑 안에 있죠? 174쪽이요. 예, 174쪽이요. 보시면은 우리 그 축제장 그 이제 그 정비 사업으로 9,700만 원 들어가는 거. 네네. 예, 근데 이게 전년도보다 한 2,700만 원 들었어요. 네네. 근데 해마다 이 축제를 치르게 되면은 그 새로 정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해마다 이게 하천 부지에서 부지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 같은 금액이 같은 성격의 사업이 이제 정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게 이제 하천 주변에 이제 무성하게 나온 자풀들을 이제 깎는다든지 또 하천에 이제 하천 바닥을 좀 정비한다든지 또 이제 고수부지 이제 우리 축제장 터가 되는 축제장 부지 이제 정지 작업이라든지 위험한 어떤 뭐 장애물 제거 작업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전년도보다 뭐 예산이 한 30% 늘었잖아요. 2,700만 원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해마다 지금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요? 아니요. 변화가 특별히 없는데 축제장은 네네네. 같은 지역에서 하시면서 이 예산이 꼭 늘어야 될 만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금년도 본 예산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증액되는 금액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추경에 올해도 이제 추경에 이만큼의 금액을 좀 더 가져갔고요. 요 금액이 이제 부교 설치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부교를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까지도 말씀드리면 같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뭐 이해가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176쪽을 잠깐 볼게요. 우리 그 176쪽 보시면 그 우리 예술의 전당 그 개관 그 공연에 오페라를 지금 이렇게 2억 3천만 원씩 들여서 그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국민들이 문화 뭐 공연을 갖다 향유하고 다 이런 건 좋은데 기내 그 2억 3천은 적은 돈이 아니걸랑요.
네,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고 예.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술의 전당 1년에 그 운영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예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또 하나 또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롱다리 축제 같은 것도 한 2억이면 2억 좀 3억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에요. 예, 3억이 좀 넘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오페라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루의 공연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여기다 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 좀 한번 왜 해야 되는가를 좀 과장님 뭐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이걸 기획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주세요. 근데 요 금액이 물론 예. 이제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작은 금액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 구상을 했을 때 좀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의회 의원들께 요구를 쉽게 이제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예술의 전당이 없던 예술의 전당이라는 게 저희 진천군에서 이제 갖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상징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술의 전당 준공을 좀 기념할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상징적인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금껏 우리가 지역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장르 네. 그런 분야의 공연을 지역민들에게 선사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유였고 네. 그리고 이런 공연을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지역민들에게 어떤 진천 군민이라는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뭐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비단 지금 음성만 하더라도 음성은 좀 일찍 출발을 했죠. 이제 비교적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음성에서도 매년 뭐 조수미라든지 뭐 국립 뭐 악단 뭐 발레단이라든지 그런 음성에서도 그 음성 군민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음성 예술의 전당을 통해서 이제 선사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음성 군민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까지 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뭐 역사적인 건물이 준공이 되는 만큼 상징적인 공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진천 군민들한테 조금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획 공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2억 3천이라는 이 큰 돈을 값어치가 있느냐, 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불구하고 물론 재정 여건 내 범위 내에서 세입 여건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이제 자체 부서 심사를 하고 예산 부서에서 또 2차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예결에 와서 이제 심사를 요청을 드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세입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허용만 해주시면 저희가 뭐 재정 여건에 크게 이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내용 있게 뭐 자신 있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글쎄 뭐 일단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보는 거는 누구나 원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군 단위에서 사실 이런 공연 뭐 다른 타 지역에서 이걸 한다 해서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 예술의 전당 개관 공연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한 공연 하루에 이 많은 금액을 드린다는 거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하루 공연이 아니고요. 지금 이틀 공연에 2회 공연입니다. 글쎄 뭐 이틀 공연을 한번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금액이 많다는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우리 상징성이나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뭐 이런 좋은 공연을 사실은 보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꼭 내년에 준공에 맞춰서 그런 공연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금액이 저는 너무 과다하고 이런 금액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국민들이 살기 힘든데 이런 공연 보는 거는 좋죠. 그러나 우리 국민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시 단위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뭐 줄이든가
해서라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럼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금액이 제가 봐서는 예, 의원님 저기 맞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공연이 지금 서울이나 광역 도시권에서 할 때는 거의 뭐 3억 가까이 이제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 군데 조사를 해봤을 때 어쨌든 그 정도의 금액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의 이제 특수성, 상징성 등을 이제 협의를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낮춰줄 수 있느냐 해서 지금 받은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국민들한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사실 의원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이 곤란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4쪽에 있는 거 잠깐 볼게요. 204쪽에 그 보니까는 그 해외 작가들 초청을 하시는데 뭐 한 1,120만 원 다 치료비까지 해서 소요가 되고 있네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외 작가가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되고 200만 원씩 4분 초청하고 치료비까지 해서 1,12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네네. 예, 그동안에 없던 행사 같은데요. 네, 요 부분은 지금 이제 파나미술관, 네네. 저희가 이제 파나미술관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제 만족도가 높게 지금 운영되거나 관리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아니다. 지금 어쨌든 그 운영 관리 상황을 보면 조금은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조금 이제 개선해서 나갈 것이냐. 그래서 개선 방안은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고요. 지금 그래서 뭐 농다리라든가 종박물관도 이제 개편 작업을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갖고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개관식을 다시 갔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그에 이제 연결이 돼서 파나미술관에도 이제 새로운 조금 활기를 좀 넣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나미술관이 뭐 국내 유일 전문 미술관이라고 하면서 뭐 하나 뭐 이벤트를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준권 화백님이 뭐 제안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이제 파나 작가들 20명의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20명의 분들이 뭐 다 오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이제 두 분씩 오셔가지고 이제 머무르게 되고요. 그래서 요 한중일 국제 파나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제 파나 미술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좀 각인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와 연결돼서 저희가 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파나미술관 2층에 지금 옥상으로 좀 유휴 공간으로 나와 있는 그곳에 좀 증축을 해서 상설 전시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비를 또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앞에서 좀 전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 기반을 닦으려고 군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파나 미술관의 좀 부흥이라고 할까요? 뭐 새롭게 일어나는 그 쇄신 분위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사업을 좀 구상하게 됐습니다. 예. 네, 뭐 이 내용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동현입니다. 일단은 구체적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문화관광가 예산 한번 봤어요. 세출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62.10%가 이제 1,114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신촌군이 여러 가지 이제 노력으로 인해서 괄목한 성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력으로 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좀 많은 발전이 이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게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 문화의 중요성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본연이 판단할 때는 114억이 이제 증가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네네. 지금 이렇게 단순 이제 전체 이제 총 규모에서 이제 증감액 114억만 이제 늘어났다고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단순하거든요. 이게 두 개 사업입니다, 딱. 다른 사업들은 다 연례 반복적으로 또 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동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을 빼놓고는 나머지 두 개 사업인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초평 책마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초평 책마을 사업이 거의 뭐 내년도에 거의 뭐 50억 가까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화재단이 새롭게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단 그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죠. 다른 모든 사업은 다 이제 유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의장을 뜨면서 이제 느끼기에는 민선 8기에 들어서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수요가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고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많은 공연이나 그런 게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 예산이 동반된다면 재정이 좀 넉넉하고 그렇다면은 뭐 좋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팍팍한 전 살림살이에 비하면은 너무 이게 좀 약간 전시성이랄까. 예를 들면은 모든 문화 행사가 수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라보엠 그 공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무료로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무료는 아니고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예, 네. 일부 유료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유료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공연을 보시러 오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쭉 보니까 예를 들면 176쪽 한번 봐주시면은 라보엠,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공연 불꽃 김유신, 그다음에 대한독립 만세 5천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이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걸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어쨌든 문화에 대한 수요도 지속 가능하게 이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본인이 판단에 따른 조금 전 우리가 좀 완만하게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이 설립 기준이 있겠죠. 그죠? 21명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처치하더라도 나머지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그걸 조금 우리가 속도를 좀 조절해서 조금이라도 조절할 수 있으면은 좀 되는데 이게 40억이라는 그 예산에 우리가 본의원이 느끼는 거하고 뭐 예를 들어 조금 우리가 좀 더 절감의 노력을 이제 헬세니까 조금 절약한다고 생각하면은 35억이라는 받아들이는 거하고 40억에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러니까 매년 이게 줄어들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42억 이상은 이제 가야 되고 그 정도 계속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문화예술학에는 건립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좀 액수를 40억을 이제 편성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네네.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라보엠 같은 경우도 그 출연금의 그 공연 기획이 따로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그쪽에서 해서 되는데 또 우리 또 따로 집행부 예산으로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좀 본의원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문화의 중요성 충분히 좀 공감하지만은 이게 이제 참여 국민 모든 8만 5천 정도 되는 군 단위에서 그런 어떤 많은 문화 행사를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을지 모든 사람이 특정 계층에 대해서 본다면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라보엠 같은 경우에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정 계층에다 이거는 어떤 전시성 행정으로 좀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지금 본인 판단해도 40억이란 거는 조금 좀 과하다. 네. 물론 인건비도 좀 중요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예술문화관 들어서 매년 40억 이상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 8만 국민 중에 몇 분이 야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예, 우리 군의 격이 좀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야 그런 많은 예산을 써서 응?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이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난해 뭐 올해 이렇게 행사라든지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많은 건지 저희들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좀 더 이제 각 읍면 속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행사, 조그만 뭐 소규모 행사들도 더 그렇죠. 확대해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진천군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팍팍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팍팍하면 뭐 타 시군에는 예, 도저히 뭐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시작한 문화 성금 쪽으로 해가지고 성금을 활용해서도 이제 행사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에 대해서 이제 40억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물론 40억이라고 하면 부담 굉장히 큰 수치로서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지 않느냐는 그런 국민들의 아니고 매년 이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의식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이제 재단을 이제 출범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40억이라는 예산 속에 사전에 의원 간담회 때도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40억 중에 이제 29억 한 70% 되는 금액이 이제 사업비인데 29억이 이제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의 이제 반이 기존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던 축제 예산 그리고 이제 교향악단을 운영했던 예산 그 세 가지가 이제 반이 넘어요. 반이? 예, 그래서 50%를 넘고 있고 또 이제 예술의 전당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가져가야 되는 소요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술의 전당이 올해 준공이 안 됐으면 뭐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 더 커지진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준공 시점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한 27% 정도 되고요. 사실상 재단에서 좀 재량을 갖고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는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처음에 요구를 재단에서 저희 문화관광과 쪽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요구 사업이 2페이지, 3페이지가 됐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1페이지로 잘랐고 그리고 또 예산부서 심사를 맡을 때 그 1페이지짜리가 또 반쪽으로 또 이제 축소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이 재단이 출범을 해서 제대로 1년 후에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준 후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 40억이라는 수치에만 뭐 함몰이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재단이 자체적으로 재량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폭은 상당히 작은 최소한 금액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제가 이제 좀 전에 본 의원이 우리 군정이 재정이 뭐 팍팍하다라는 거는 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뭐 현저히 낮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에 대한 수요에 대비 많이 이제 이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예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혈세로서 다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수요에 비해서 너무 빨리 이제 앞서 나가는 그 지금 제가 이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이제 지난 거지만은 문화예술의 전당도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국민이 많은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당연 이제 그거는 로드맵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본의원이 이제 많이 자료를 보고 그러다 보면은 8만 5천원 군 단위에서는 문화재단이나 그런 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민선의 어떤 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이제 자치단체장의 어떤 저기의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조금 늦춰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임기에 딱 여러 가지로 자꾸 이제 전시성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의원 입장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40억 예산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설명하셨지만 충분히 이제 공감해요. 네. 그 부분이 뭐 실제 쓸 수 있는 금이 얼마 안 되지만은 또 우리 또 의원도 입장에서 우리 국민 대표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혈세를 문화의 어떤 수요보다도 다른 어떤 충분한 좀 목적은 공감해요. 저희도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산을 우리 방만하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국민들께서. 그럼 우리는 그 목소리를 또 내줘야 되는 게 우리 의원의 임무고 지적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전 그 기획공연비도 문화재단에서 포함이 돼 있는데 또 따로 집행부에 따로 인전 라보엠을 또 2억 3천을 책정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 잠깐 예.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라보엠하고 그 세 가지 공연을 물론 재단에서 추진을 해야죠. 재단에서 추진하는 게 이제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단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은 지금 이게 그때 당시 우리가 이 본예산 작업이 시작이 된 게 10월이었습니다. 10월부터 이제 본예산 작업이 시작이 됐고 그 10월에 본예산 작업이 시작이 됐을 경우에 그 시점에서는 1월, 12월 말이나 1월이면은 예술회관이 준공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때쯤 있었고 그렇다면은 지금 재단 그에 반해서 이제 재단의 이제 출범은 아직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상태였고요. 이제 반밖에 이제 10명밖에 없었고 재단은 막 출범하자마자 문화 축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12월 말 1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빨리 개관 기념 공연을 빨리 이제 계획이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개관 기념 공연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하자, 우리 과에서 하자. 그런 시기상의 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 건의 요 공연을 저희 사업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3월 3월로 이제 준공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당연히 이제 재단 쪽으로 이제 요 사업비를 넘겨줬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라보엠에 대해서 라보엠을 우리가 이제 오페라 공연을 기획했을 경우에 국민들께서 어떤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군의 문화 수준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좀 뭐든지 이제 긴 호흡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당장 그거 올해 아니고 하지 않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때라도 그런 공연 뭐 이제 준공 기념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술의 전당 계속 이제 우리가 운영할 텐데 지금 예산이 이제 문제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본의원도 라보엠 공연은 우리나라의 라보엠만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보엠이 최고로 초주지만은 또 중간에 충북 지역에 있는 업체 공연하는 분들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봤을 때 그거 가지고 국민들 왜 라보엠을 안 했냐, 응?
그렇게 불만을 나타낼 국민들은 없다고 보고 대신 예산 차원에서 걱정하는 국민들께서 많으시니까 최대한 라보엠이 아니고 라보엠을 딱 해놨더라도 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봐서 조금 단계를 낮춰서 한 단계를 낮추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준공 기념해서 공연을 하긴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라보엠 같은 경우 본인이 판단할 때도 어쨌든 지금 본의원은 40억 예산 출연금에서 조금 우리가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발표했다지만은 5억 정도뿐이 쓸 여유가 또 없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행사라도 우리가 좀 줄이는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의원들이 또 할 역할이 그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떤 전체 그 출연금에서 줄이기 쉽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공연에서라도 조금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 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준공이라는 또는 상징성 있는 시기, 상징성 있는 그 시점에서의 어떤 좀 무게감 있는 공연을 좀 갖고 와서 국민들한테 선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동감을 해주시고 계신 부분이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라보엠보다 조금 급이 좀 낮거나 하는 공연을 다른 공연을 이제 섭외를 했을 경우에 과연 2억 3천하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 2억 3천 아니면 그 공연들도 그래도 좀 무게는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보엠과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른 무게 있는 그 공연을 갖고 왔을 때 금액 차이는 몇 천만 원, 뭐 2, 3천은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뭐 알아본 공연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에 좀 이런 저희 계획을 조금 믿어주시고 한번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기대 효과를 반드시 보이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충분히 응원해주고 밀어드릴 수는 있는데 예. 예산이 이제 문제니까 그 면에서도 우리 전 의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해서 네. 우리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